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윤명이라고 합니다. 황보현우 교수님께서 아주 재밌게 인트로를 시작해 주셔서 저도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몸치여서 제가 요즘 막 하고 있는 게 이거 문호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아이들 앞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민망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지속 가능한 AI 기본 사회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이걸 좀 약칭해 보면 AI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어떤 방안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황보 교수님께서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기술적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어받아서 우리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발현되고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AI 기본 사회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AI 기본 사회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의 배경과 그리고 제도 방향 그리고 실제 공공사회에 계신 분들이 AI 기본 사회를 위해서 어떤 전략적 과제를 갖춰야 되실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AI 기본 사회가 나와 있는지를 알고 나서야 전략적 과제가 도출될 것 같아서 우선 다시 첫 번째 장표를 만들었고 아마 이걸 30분에 하다 보면 후반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들이 후반부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반영할 게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만 들으셔도 뒤에 부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자료가 공개되진 않은 것 같지만 아마 인터넷에 올라갈 겁니다. 아마 지금 내용도 지금 공개가 될 거니까요. 그때 올려진 내용을 파일로 받아보시면 나중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그리고 혹시 공공에 계신 분들 계실까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군요. 다 그럼 민간에 계시는 거죠. 실제 이제 공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결국은 이 AI 기본 사회의 가장 큰 틀, 또 AI 3대 강국의 가장 큰 핵심은 민간에서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 사회를 얘기합니다. AI 기본 사회에서 빼고 기본 사회를 얘기할 때 그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가 또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요건들을 이제 기본이라고 있고 그 기본 사회는 정부가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민간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있고 공공에서 공공의 역할이 있듯이 대체적으로 민간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공공으로서 그게 확산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공공에서 이제 민간을 전파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의 AI 사회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어지고 다만 공공에서는 AI 기본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고민을 하게 되고 정책을 세워서 구체적인 방안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 겐치적 견해이지 뭐 공공에서 나오는 그런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참고 자료로 인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황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저도 책을 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천서 쓰신 분 저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되셨고 과기부 장관 되셨고 국가지식재산 처의 처장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혹시 추천사가 필요해 주실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장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약간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사회계획이라는 부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는 우리가 국가의 어떤 사회계획을 맺게 되는 것이 탄생과 동시에 그 사회계획이라는 게 실제 여러분들 우리의 주권을 국가에 맡겨 국가 노예에게 어떤 보호체계, 어떤 복지체계를 지급하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계획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계약서의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헌법은 우리가 국가에 맺은 계약서에 있죠. 그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률에 국가가 우리에게 제시해 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계약서는 헌법이지만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개별 법령. 예를 들면 지능정보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지능정보기본법에 그 내용을 다 담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사회복지보장법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어떤 사회복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 그래서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개혁의 내용이고 그걸 구체한 게 어떤 개별적인 법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본사회가 뭘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이고 우리가 헌법이 가장 가치 있게 보고 있는 행복 추구권.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이 사회로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여러분들 또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 어떤 기본권적 요소가 기본 사회에 충실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본 사회의 목적이자 우리가 국가 사회 계약을 체결한 그 정당성이 확보되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권 내지 기본 사회가 제대로 발현되어 있느냐라는 물음표가 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떤 기술 공공성 그리고 존엄성을 많이 염두에 두는 정책을 펴왔지만 과연 그래왔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물었을 때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주거나 의료 그리고 돌봄, 교육, 의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잘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본사회라는 걸 펼쳤고 더 나아간 AI 시대의 기본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기본사회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못 되었던 건 회복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때문에 성장도 같이 맞물리는 그 정치적인 철학적 기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회복이 같이 돌아가는 사회가 기본사회이고 그게 AI 형태로 또는 AI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사회가 AI 기본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본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일종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챙겨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AI 기본사회 새로운 어떤 기본은 우리의 어떤 존엄 가치가 높여지는 그런 사회로 이해될 수 있겠고 AI는 그게 하나의 수단적인 기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권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이러한 것들 교육권, 근로권, 생활권, 환경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헌법은 이런 기본권 위에 새로운 기본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AI 기본권, 정보 기본권 또는 디지털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넣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AI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더라도 헌법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행복 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이 AI에 대한 접근이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게 바로 AI 기본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과연 그러면 AI 기본사회는 AI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 뭐 해왔느냐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떡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복지부 소관 법령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은 결국은 인간다운 생활을 행할수록 기본적인 자립 그리고 사회참여 자유실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선별적인 복지 형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가치의 이념은 충분히 우리 기본사회 그리고 AA 기본사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기본사회라는 것들은 뭘까?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부터 상호부주라는 것들, 품앗이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상호보조, 어떤 보험체계 그리고 어떤 협력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구현할 거냐. 아마 기본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들이 아마 어떤 참여적인 형태, 어떤 기회 형태, 그런 형태로 구현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내용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그 삶을 영위할수록 소득과 공공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시스템이 뭘까? 방금 말씀드렸던 복지, 보건, 의료, 고용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정부가
공공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수록 AI가 구현된 AX 사회가 바로 AI 기본 사회가 아닐까 싶은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세계주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권리 체계가 바로 사회 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물론 이제 선별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국가의 복지 체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사회계약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사회계약은 두 번째 보시면 노동을 제공하고 국가는 그의 어떤 대가로서 복지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복지 체계의 어떤 큰 내용을 보면 신청 영역이죠. 이분들이 이런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그 신청한 만큼 드릴 수 있다라는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 신청 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낙인, 사회적인 어떤 시각, 차, 그런 이제 차별적인 요소가 작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당사자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지능형 복지가 될 수 있는. 물론 알고리즘 자체가 상당히 오남용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 지능 복지 체계에서 선별주가 아니고 직권주의로 넘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사회적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런 형태로 어떤 사회적 계약이 좀 더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넘어가는 게 공공에서의 AX 또는 AI 기본사의 철학적 인용과 가치가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물론 이런 기본사의 등장비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면 여러 가지 기술이 AI가 포함되겠지만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기술의 사회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AI나 기술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 미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AI가 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죠. 물론 AI가 어떤 선명한 승을 담보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로 우전성 블랙박스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정을 받아들일 때 정말 맞는 것인지 한 번쯤 되돌아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큰 의미, 함축인 AI 기본사회는 뭘까?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기본이 충실히 보장되는 사회에 있어서 AI의 역할이 강화된 그런 사회가 아닐까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공평한 혜택이든 헌법적 가치가 발현되고 그 헌법적 가치로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가 기본사회고, 그 기본사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분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고 그 작동 결과가 우리 모두가 혜택으로서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 어떤 권리 구조가 갖춰진 사회가 AI 기본 사회가 아닐까 싶은 것이지요. 물론 이건 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미에 AI 기본 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도화 시킨다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긴 합니다.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하게 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법이 없이도 공무원들은 재량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죠. 다만 법이 없다면 그 책임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사실상의 한계 때문에 잘 발현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입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법의 역할이기도 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어떤 근거를 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니면 기관들이 어떤 쉽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 기본사회의 어떤 구체적 구현에 의해서 AI 기본사회를 위한 법제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도 또는 다른 유관 법률도 같이 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능정보사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니아가 속해 있는 그 기관의 어떤 법령의 근거가 되는 지능정보기본법에는 이미 지능정보사회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능정보사회의 정의를 간단하게 보면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 창출을 이끌어내는 사회가 지능정보사회입니다. 그래서 방점이 이제 가치 창출인 것이죠. 정보화 기술, 지능정보화 기술 또는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런 사회가 바로 지능정보사회다. 보면 AI도 지능정보 기술의 한 유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AI 기본사는 이미 지능정보사회에 속해 있거나 또는
지능정보 사회가 좀 더 지능화돼서 AI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은 것이고요. 다만 아까 살펴봤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능정보 사회 그 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능정보 사회와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오는 그 법적 가치의 이념이 같이 어우러진 형태가 저는 AI 기본사회의 가치 이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사회적 이념 그리고 어떤 가치 창출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바로 AI 기본사회가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좀 준비해주면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정책적인 한 줄로 얘기하면 AI는 특정 개발 또는 기업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건 이걸 국가가 수용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술이 공공적인 의도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 의도입니다. 일종의 레토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공공인프라라는 것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공의 AX를 구축한다는 건 바로 큰 틀에서 국민 여러분들,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소수의 자산인 우리 모두의 권리로 실현시키는 사회를 AI 기본 사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철학적 토대는 기술의 공공성, 인간 중심 그리고 기술 복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겠다. 이런 가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AI 기본 사회가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AI 시대에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는 걸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데이터 권리,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블로그, 카페, SNS에 있는 그 데이터,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개인정보, 행태정보,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개별적인 1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가치를 그렇게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5,200만 명의 어떤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 자산을 국가나 또는 기업이 쓰고 있음에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가치 또는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와 권리라는 부분을 따졌고, 또 하나는 접근과 참여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에 어떤 서비스에 과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피드백 형태로 또는 피상적인 수동적인 형태로 그런 서비스나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장돼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보장되는 사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기술은 그 자체로서 중립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사용하는 영역에서 사업자든 또는 이용자든 그 영역에서도 어떤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기술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AI가 할루시네이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4-5번을 리허설을 해봤는데요. 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내용을 서술할지 다 틀리거든요. 5번째마다 녹음해서 들어보면 이걸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동일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고 그 인간의 한계가 기술로 전이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이 나쁜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라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의 책임이 바로 그런 영역에서 담보돼야 되니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권리와 결합, 바로 AI 기본권의 형태로 구현될 것이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충실히 보장되면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인센티브로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이런 게 파일럿 테스트 형태는 이제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 2020년에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이용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발생된 수익을 분배했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게 그때 몇백 원 되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게 파일럿 테스트였고, 국민 하나하나 모아놓게 된다면 그게 5,200만 곱하기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걸 개인한테 주지 말고 어떤 기금을 통해서 기금화시키고 그 기금을 통해서 특정 섹터의 어떤 보상 체계, 어떤 복지 체계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의 서브린 데이터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3가지 축을 말씀드리겠는데, 모두 AI, 모두에 의한 AI, 그리고 모두를 위한 AI 3가지 됩니다. 모두 AI는
아마 이건 이제 공공에서 개발하는 모든 서비스 영역이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될 것이죠. 뭐 정부 24 등등을 포함해서 그런 형태가 모두의 AI 형태로 구현될 것이고, 동등하게 접근하고 그 서비스는 성격상 공공성, 그 설계나 어떤 구현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 책임에 대한 공유, 그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는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공무원들에게 어떤 일을 부여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자기 일 주어진 범위에서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면책을 주게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책임에 대한 공유,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책임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인 것이죠. 그리고 모두의 거버넌스 체계로서 실제 이 AI 기본사를 어떻게 구현할지 섹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추진 전략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시민, 어떤 전문가, 법률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섹터의 어떤 조직들이 구성해서 실제 AI 기본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고민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중에서 특히 시민사회 역할이 크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본소득 데이터 등 형태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의한 AI는 이제 국민 참여, 이 정부의 어떤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국민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AI 기본사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어떤 감시나 통제, 또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어떤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어우러지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AI 기본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정책적으로만 끝날 거냐? 저는 이제 입법적인 형태로선 이제 구체화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제도, 기술, 참여 축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AI 기본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자체가 특정 기업, 특정 섹터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또 같이 향후에 될 어떤 공공적인 자산으로서 이제 가치를 두고 그게 제도나 기술이나 어떤 거버넌스 축에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걸 구체화해서 법제적인 정비 방안이 AI 기본사회에 의한 법제 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AI 기본법이라고 하는 AI 기본사회, AI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되기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아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 기본법 자체가 이 AI 기본사회에 대한 철학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은 정말 어떤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를 두고 새로운 AI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에 담긴 별도의 기본법을 만들고 거기에 구체화해서 AI 기본사의 어떤 헌장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발현시키면 어떨까 싶은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관련 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 기본법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법제들이 사회보장 또는 기본사회를 위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법제들이 좀 더 정비될 필요가 있겠고, 개별적인 법제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사회,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여러 가지 섹터들에 있어서도 의료, 교육, 교통 등등의 법제에 있어서 AI 기본사를 어떻게 발현할 거냐라는 또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본권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성장, 경제 발전은 중요한 것이죠. 그걸 위해서 산업법제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같이 고민해야 우리가 얘기하는 AI 기본사회가 바로 구성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비전은 말씀드리겠지만 공시행 가치의 기련, 기술 거버넌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세 가지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AI 기본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구하게도 제2막은 파일이 공개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걸 다시 어떻게 구조할 거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